안녕하십니까. 2025년 고1 10월 학력평가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번부터 20번 독서, 인문지문, 철학과 미학이 결합된 지문입니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지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문제풀이 앞서서 글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거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나 내신 때문에 듣는 학생이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조는 본질에 앞선다. 첫 문장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실조는 본질에 앞선다. 바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뒤에 걸 봐야 되겠죠. 이는 철학자 샤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누가 한 말입니까? 샤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뭘 잘 보여준다? 인간에 대한 쓸게요. 이건 다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자, 정해진 게 아닙니다. 뭐다? 새롭게 구성할 수 있대요. 바뀔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가요? 인간이요. 오케이. 그에 의하면 샤르트르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자, 주어 잘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의식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 존재랑 같네요. 고정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지닌다. 새롭게 구성할 수 있고 인간의 의식은 어떤 가능성을 향해 지향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현실의 대상, 나아가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했습니다. 자, 요 단락 잠깐만 보시면요. 실조는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 타고난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뭐다?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누가요? 인간의 의식이 인간은 안 썼습니다. 의식 역시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능성을 향하는 지향성을 지닌다고 그랬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현실의 대상, 자기 자신을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다.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현실을 초월할 수 있고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샤르트르는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합니다. 그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 해답을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작용에서 찾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화가 뭔지 상상이 뭔지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요 맥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화하고 상상은 뭐다? 의식입니다. 자, 의식 이야기 왜 하나요? 의식을 통해서 현실을 초월하니까요. 그럼 의식 중에서 무화랑 상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반드시 무화, 상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먼저 무화란 자,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을 뜻한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자가 무슨 무자일까요? 없을 무자입니다. 화자는 바꾼다니까 없게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하거나 거리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무화를 통해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는 것을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있는 것을 부정해서 있지 않는 것을 지향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통해서? 무아를 통해서. 있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상상이다. 상상은 환상과 달리 이런 거 내겠죠. 현실을 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제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 활동이다 했습니다. 자, 무화하고 상상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무화는 뭐다? 있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거고, 상상은 있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환상하고는 달라요. 왜요? 능동적이니까. 자, 가령 눈앞에 사과를 보고 그것이 빨간색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우리 의식은 사과의 보이는 모습 그 자체나 사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무화함으로써 없애버림으로써 사과 내부가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탐욕, 유혹 같은 새로운 모습을 떠올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사과를 관찰하고 있는 나를 무화하고 사과를 좋아하는 나를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초월할 수 있다.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샤르트르 이야기하면서 둘째 단락에 보시면 인간은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식에는 무아가 있고 상상이 있는데 무아는 있는 거를 없애거나 거리를 두는 겁니다. 상상은 있지 않는 것을 새롭게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환상하고 다른데요. 예를 사과로 들었습니다. 사과는 원래의 모습을 지각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무아해서 새로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무아와 상상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찰하고 있는 나도 무아시킬 수 있다. 나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셋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샤르트르는 이러한 무아와 상상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제 예술 이야기 하겠죠. 여러분, 이것도 예술의 창작은 예술을 만드는 거겠죠. 감상은 말 그대로 감상하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창작하는 사람들이죠. 무아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뭘 통해서? 무아와 상상을 통해서. 맞나요? 예를 들어 화가가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새롭게 상상한 색과 형태로 그것을 그렸다고 하자. 이 그림은 현실의 사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이 새롭게 지향하는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샤르트르는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아날로공, 이런 거 묻겠죠. 아날로공은 그림의 캔버스나 물감, 선율처럼 상상한 결과를 지각한 형태로 드러내는 유사 표상물로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했습니다. 즉, 아날로그는 비실제적 대상을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존하게 만드는 상상의 외적 지지대다 했습니다. 자, 예술에서도 무아와 상상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예술가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술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각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지향합니다. 뭘 통해서? 무아와 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대상은 아날로공이라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날로공은 매개체입니다. 그림이라면 캔버스나 물감, 음악이라면 선율 같은 것들이 아날로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아날로공은 비실제적 대상을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존하게 만드는 지지대다. 됐습니까? 자, 예술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창작만 이야기했죠. 이번엔 감상을 이야기하려나 봅니다.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샤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무화와 상상을 통해겠죠. 그는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미학적 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샤르트르입니다.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대상이 미학적 대상입니다. 감상이 의식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자입니다. 감상자들 역시 무화와 상상을 통해서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가 미학적 대상이다. 샤르트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가볼게요. 이처럼 샤르트르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다. 됐습니다.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과 상호작용해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여 자유로운 상상의 주체가 된다. 결국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물음이자 응답인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맨 앞에서 자, 지문을 보지 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오케이. 자, 인간 존재는 어떤 정해진 게 아니다. 역할이나 본질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뭐다?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의식 또한 지향성을 지닙니다. 지향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현실을 혹은 자신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났냐면 인간이 인간의식을 통해 어떻게 현실이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의식 중에서 뭐가 있었나요? 무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상이 있었습니다. 자, 무화는 뭐라고 그랬나? 현실의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죠? 있는 것을 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상은 뭐라고 그랬나요? 있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들었죠. 사과를 가지고 예시 들었습니다. 어떤 무화를 통해서 상상하고 또한 사과를 감상하는 자기 자신도 초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술 이야기 했죠. 그죠? 예술에서 창작과 그 다음에 감상에도 누가 무화와 그 상상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창작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했던 게 아날로공인데 얘는 매개체다. 즉 물질이죠. 물질적 기반을 통해서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날로공. 감상자 역시 어떻게 했다? 저기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질성을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뭘 통해서 물질성 소울만 쓸게요. 뭘 통해서 무하와 상상을 통해서 초월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자 무하와 상상을 통해서 탄생하는 게 미학적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죠? 감상 역시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창작과 감상에 무아하고 상상이 작용해서 자, 어떻게 재구성함으로써 창작자는 자유를 추구하고 감상자는 자유로운 상상이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던지는 물음이자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고 이 정도로 소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틀렸죠? 뭐라고 그랬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환상을 통해 환상함 언급할만 했죠? 현재의 자신을 무화할 수 있다. 맞나요? 상상하고 환상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상을 통해 자신을 무화한다. 이것도 아니죠. 무화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굳이 쓰자면 상상하고 환상은 다르다. 무화를 거쳐서 상상할 수 있다. 있는 거를 없애거나 거리를 둠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예술가는 현실을 모방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는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죠. 모방해서는 나올 수가 없죠. 예술 감상과 달리 예술 창작은 의식의 실존적 활동에 해당한다. 예술 창작은 의식의 실존적 활동 맞죠? 하지만 감상 역시 맞습니다. 감상 역시 창조적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이 5번 같은데요. 아날로그는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감각 경험 속에 현존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답입니다. 자, 그다음 18번입니다. 의식, 실체가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변하지 않나요? 변합니다. 문제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문제를 푸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항상 지문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2번도 가볼게요. 비실제적인 대상을 창조하는 활동이다. 오케이. 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그냥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항상 가능성을 향해 지향성을 지닌다.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거리를 둔다. 무하죠. 그죠? 예. 그래서 무하와 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기억은 이런 건 쓰세요, 여러분. 이건 좀 긴데 그래도 쓰세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술이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대한 물음이자 응답이다. 오케이. 자, 기억은 본질이 실존의 목적이 됨을 뜻한다. 틀렸죠? 실존이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자, 니은은 예술이 실존의 수단이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죠. 개인이 자유를 추구함을 드러내며 요거는 애매하지만 살려둡시다. 니은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죠. 답이 아닙니다. 본질에 따라 실존이 구성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실존이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의식에 따라 활동에 따라 예술이 구현된다. 뭐 요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신을 규정한다. 틀렸습니다. 니은은 사회적 질서를 정당한다. 틀렸습니다. 개혁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존재. 나왔던 말이죠. 니은은 예술이 인간의 무아와 상상을 통해
세계를 구성해가는 실존적 활동이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글만 제대로 읽으면 얼마든지 힘들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가 나오면 본문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조각가의 예술가죠. 보나마나 무화와 상상이 나오겠죠. 현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소재를 고민하다가 손목 위의 시계를 보고 현실이죠. 생각에 빠졌다. 시각을 알려주는 편의장치로 여겼던 시계가 현대인들을 시간에 종속시키는 구속장치로 작동하는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하, 보고 있는 시계를 무화시키고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서진 시계 위에 총동을 더딥힌 시계를 완성해 전시했다. 예술가입니다. 작품을 본 관객 B는 아이고 보나마나 무화 상상했겠죠?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을 떠올렸고 상상한 겁니다. 자, C는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을 연상했다. 상상했고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이니까 현재의 현실을 혹은 자신을 초월한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시각을 알려주는 편의장치를 무화했고 맞습니다. 시간에 종속시키는 장치를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했다. 즉 상상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B는 작품 시계의 물질성을 초월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역사의 허망함을 무화했나요? 아니요. 상상했습니다. 다 쉽죠, 문제는. 자, 3번. C가 연상한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은 미학적 대상이 되겠군 했는데 C는 감상자죠. 감상자가 무화와 상상을 거쳐서 미학적 대상을 완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보겠습니다. B와 C는 각각 작품 시계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했군 했습니다. 자, B와 C는 감상자입니다. 감상자인데 감상자는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라고 샤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작품 시계의 부서진 시계와 더딥힌 총동은 상상한 결과를 지각한 형태로 드러내는 유사표상물, 다른 말로 아날로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핵심을 찾지 말고 내용을 최대한 많이 소술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문이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을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맥락을 연결해 가면서 지문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